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댓글로 ETF 해지에 대해 문의해 주신 몇몇 분들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제 경험과 투자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좀 늦었습니다, 답변이. 근데 빨리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충분하게 또 이게 고민이 어느 수준에 맞춰야 할지 이런 거 고민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예. 금융 투자라는 거 아주 쉽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가급적 도표 같은 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여러 번 들어보시면 이 핵심적인 것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금융 투자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Simple but difficult. 예. 금융 투자는 simple, 단순합니다. 오를 것 같은 주식이나 선물이나 원유나 달러나 오를 것 같으면 사서 생각대로 올랐을 때 청산하거나요. 아니면 내릴 것 같은 상품 팔아서 생각대로 내렸을 때 청산하여 차익을 취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청산이라는 것은 반대 매매인데요. 산 놈은 팔고요. 판 놈은 사고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플한 놈이 사실은 엄청 디피컬트합니다. 이게 모순이 아니고요. 팩트입니다. 오르거나 내릴 것 같은 놈을 언제나 정확히 고를 수가 없다는 거고요. 대개 사고 나면 내리고 팔고 나면 오르죠. 그 다음에 찔끔 버려서 왕창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니까요. 시장의 평균 이상을 꾸준히 버는 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드뭅니다. 확률적으로 드물다는 겁니다. 시장 평균만 벌면 그거 대단한 겁니다. 시장 평균만 지속적으로 번다면 이게 지금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도 시장이 더 똑똑한 겁니다. 예. 그런 똑똑한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평균 안에 든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요, 경험치고를 알려졌고요, 논리적으로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 몰라도 됩니다. 아니면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고수를 깐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은 틀렸고 가사 맞다 하더라도 쓸모가 없다, 투자할 때 실천적으로 유용하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올린 것도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있으면 후속 영상을 올리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조회수가 생각만큼 많지를 않아서 그때는 잘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시장 평균을 목표로 하는 인덱스 펀드, 그래서 가성비 최고 아니냐, 이런 어떤 검토가 시작된 거고요. 만약 진짜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이 인덱스 펀드를 상장을 시켜서 주식처럼 거래시키자. 이게 ETF입니다. 일종의 금융공학의 이제 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TF 기초자산은요, 주가 지수도 있고, 금리도 있고요, 금도 있고, 원유도 있고, 달러도 있고, 엔도 있고, 그리고 이것들과 선물 옵션을 결합한 각종 합성 상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ETF 투자할 때는 그게 기초자산이 뭔지, 위험 수익 특성이 뭔지, 그 다음에 이게 일단 거래가 많이 되는지, 운용회사가 좀 튼튼하고 좀 큰 데인지 이런 거 이게 판단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일단 가령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를 것 같다면요. 200 지수가 오를 것 같다. 코스피 200 지수라는 것은 한국 경제를 사고 파는 겁니다. 개별 주식에는 관심이 없죠. 오를 것 같다면은 그 ETF,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또는 레버리지 ETF 매입했다가 실제로 오르면 청산하여 차익을 취하고요. 내릴 것 같다면은 그래서 비로소 인버스 또는 인버스 2X를 매입해서 실제로 내리면 청산해서 차익 취하고요. 원유나 달러 등등이 전부 ETF나 인버스 상품 모두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전에 베트남 ETF, VN30 ETF 이 종목은 인버스 상품은 아직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ETF
또는 레버리지 ETF가 뭐냐? 그래서 코스피가 1% 오를 때 ETF도 1% 오르고요. 1% 내리면 같이 1% 내리고요. 레버리지 ETF라는 것은 코스피 1% 오르면 레버리지 ETF는 2% 오른다는 겁니다. 코스피 1% 내릴 때 레버리지 ETF는 2% 내리고요. 인버스는 반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오를 때 인버스는 내리고요. 그래서 코스피와 같은 비율로 코스피 오를 때 내리면 인버스라고 그러고, 코스피가 2% 오를 때 인버스 EX는 2%, 4% 내리는 거죠. 예, 인버스 2X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기초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 개념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 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지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지란 if not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걸 제가 그 영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요, 어저께 지리산 산행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쭉 하다가 딱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다고. 해지란 if not에 대한 대책입니다. if not이 뭡니까? 생각과 달리 될 때. if not. 그러니까 롱 포지션이라는 건요, 상승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르는 것은 위험이 아닙니다. 예, 그냥 신나게 놀면 됩니다. 근데 내리는 것이 바로 if not입니다. 예상과 달리 움직일 때, 생각과 달리 움직이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손절하고 팔 수도 있죠. 그런데 롱 포지션과 반대로 움직이는 숏 포지션을 적절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그 수량만큼 손익은 상쇄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해지 아이디어입니다. 해지 원리입니다. 해지 전략은요, 본인의 투자 철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과 투자 철학, 투자 정책 이런 거 반영해서 본인에게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고요. 어느 것이 언제나 좋다 이런 거 없습니다. 만약 레버리지와 같은 양만큼 동시에 인버스 2X 매입하면은 이거는 100% 해지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버 이익만큼 인버스 2X 손실이 나니까요. 바이스 버사. 역으로 해도 똑같고요. 이렇게 한다면은요, 투자 안 하는 것만 못 합니다. 왜냐고요? 수수료와 시간, 에너지 다 낭비입니다. 투자는요, 어차피 위험을 감수하고, 즉, 이를 각오하고 수익을 쟁취하고자 포지션 취하는 겁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노 프리 런치. 노 프리 런치. 그래서요, 저는 최초 진입하기 전에는 정말 혼신을 다해서 철저하게 또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하여튼 업종 째려보고 이렇게 조심해서 들어갑니다. 조금씩 진입을 합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시장을 다 모르기 때문에요.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은 대체로 방향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핵심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벌 때 왕창 벌고 찔끔 잃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찔끔 벌고 왕창 잃어버리면 그 돈 잃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이익 실현하지 말고요. 대신에 조금씩 이익이 났을 때 조금씩 인버스 분할 매집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이스 버사입니다. 항상 반대 상황에서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런 운용 철학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건 변곡점이다. 다시 말하면은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이 시작된다. 그렇게 판단되면요, 주저없이 주력 상품, 가령 이때는 레버리지죠. 다 던져버립니다. 가차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무조건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익 실현되는 거죠, 뭐. 그럼 뭐만 남습니까? 인버스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인버스도요, 잘 이렇게 분할 매집하면은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인버스에서도 이익 나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에서도 이익 나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래서 이제 남은 인버스가 새로운 주력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대로 내려가면은 그때는 이제 그 인버스 2X를 해지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또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거죠. 빠질 때마다. 이것이 무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달러 가지고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 환율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이제 운 좋게 내가 달러 선물 ETF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달러 선물 ETF는 위로 베팅한 겁니다. 그죠? 원 환율 추가 상승할 때 이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 환율이 예상과 같이 추가 상승한다면 그러면 조급하게 팔지 말자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예.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까지 갈지. 그걸 뭐 예측을 하고 그 계량 모델 돌리고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산수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끝까지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달러 선물 인버스 ETF는 가격이 계속 폭락하잖아요. 그럴 때 조금씩 인버스 ETF를 분할 매집해서 이익을 해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달러 선물 ETF가 없는 상태에서 달러 선물 인버스 ETF만 매입한다. 이거를 네이키드 전략이라고 하죠. 네이키드. 이런 거는 환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위험하죠. 서면 바로 평가손이 발생하니까 불안하죠. 그때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자제하기를 그때 권고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은 가령 환율이 상방 위험적 오를 위험이 매우 큰 그런 상황. 그러니까 달러 선물 인버스 ETF 하면은 상방 위험에 100% 그대로 노출돼 버리니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모르죠. 적절한 시기라는 게 이게 한 달 후일지, 3개월 후일지, 1년 후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곡점이 언제인지, 다시 말하면 환율이 다시 내리는 시점이 하향 안정화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신나게 노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변곡점을 판단되는 시기가 드디어 왔다면은, 즉 이제는 환율이 추세 하향이라 판단하신다면은 네이키드 달러 선물 인버스 ETF 매입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달러 선물 ETF는 전량 던져버리고요. 이런 것이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투자 원칙 또는 투자 습관 철저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답변은 이것입니다. 예. 저보다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언제나 좋다 이런 것은 없다고 보고요. 예. 상황 의존적입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공격적인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한 달간 계속 오르는데 한 달 후에 해지하는 게 낫지 한 달 전부터 해지하면 계속 평가손만 쌓여가잖아요. 상황 의존적인데 우리는 그 상황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천재 아니라 만재라도 알 수가 없죠. 예. 만재 아니라 백만재가 시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시장보다 못한 겁니다. 예. 자기가 평균을 올렸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을 앞서지 말고, 즉 예측하지 말고 시장을 뒤따라가는 것, 즉 시장에 적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신나게 같이 놀겠습니다.